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서로 닮은 역사를 가진 두 나라 관계는 그동안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밀접한 협력을 통해 더 높은 도약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종욱 기자입니다. K-팝에 맞춰 화려한 춤과 연주가 펼쳐집니다. 강렬한 공연에 빨려든 관객들도 흥에 겨워 어느새 하나가 됩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엔 긴 줄이 이어지고 Tôi được ăn món chả cá này, rong biển này và món bánh gạo thì tôi thích nhất là món rong biển. Và bình thường ở nhà thì tôi cũng hay mua món đấy cho em bé nhà mình ăn. 한복의 아름다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저희 한복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하노이 중심부 거리.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펼쳐진 축제에 밤늦게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92년 12월 수교 이후 30년 만에 두 나라 간 수출입 규모는 160배 넘게 늘었고 내년엔 200배인 1,00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8,500개 기업이 진출한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전받고 또 부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발한 협력 교류 속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엔 한 해에만 500만 명이 두 나라를 오갔고 올해 들어 7월까지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은 20만 명을 넘어 중국인 다음으로 많고 베트남 체류 한국인도 15만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한비협회는 가장 큰 숙제가 아이들 교육이고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준비했던 유치원을 올해 개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베트남의 한류 동호 회원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아졌습니다. Em nghĩ điều thu hút nhất đối với em thì chính là vũ đạo của các nhóm nhạc và thứ hai là ý nghĩa của các bài hát ạ. 공연, 콘텐츠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트남 정서랑 한국 정서를 같이 담아내는 콘텐츠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지만 주말에는 조금 싱싱해요. 한류를 탄 한국말 배우기 열풍에 베트남에서 한국어과를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50여 개로 늘었고 일부 학교의 한국어과 입학 점수는 최상위권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공은 두 가지로 IT하고 경영. 그래서 IT하고 경영에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배우는 것이 지금도 인기가 되는 그 과목이에요.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편견과 불평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되 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자를 초청을 할 때 굉장히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베트남의 안보 전략 중요성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전이 치열한 상황.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높였습니다. Năm 2022 sẽ là năm mà mở ra một cái trang mới cho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với những thành tựu toàn diện và quan trọng hơn. Tôi tin tưởng rằng quan hệ hợp tác giữa hai nước chắc chắn sẽ đạt được nhiều thành công hơn nữa.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한국의 외교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베트남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피식민 지배와 전쟁, 이후 비약적 발전이라는 서로 닮은 역사 경험을 가진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통해 함께 도약할 기회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월드 김종욱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인 입양인과 동포들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연말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12월마다 모여 정체성을 나누며 한 해 마무리를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째인데요. 정지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서툰 한국어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절 노래를 불러봅니다. 신나는 분위기에 몸이 들썩들썩 춤까지 절로 나옵니다.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로 이뤄진 한국의 뿌리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공연입니다. 신명나는 북공연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무대까지 연말을 맞아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축제를 즐겼습니다. C'était un magnifique spectacle. Je pense qu'on a tous apprécié de voir ces artistes coréens performer sur scène pour nous, pour la 10e symphonie amicale. 파리에서 많은 무대를 쓰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좋아해 주시고 그걸 다 같이 즐겨주셔서 저는 평소보다 더 즐겁게 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해마다 12월이면 프랑스 한인 여성회는 한인 입양인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프랑스 한인 입양인과의 교류 만남을 통해 연대를 쌓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매년 17일반 모은 성금으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축제를 열 만한 마땅한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입양인들과 함께 저희가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또 음식으로서 나눔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서로 준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즐거웠잖아요. 그죠? 모두 다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깨고 주류 사회에 진출한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한인 여성회는 앞으로도 한인 입양인과의 연대는 물론 차세대 한인 육성과 유학생 멘토링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들이 자라서 이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선배된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세대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나 멘토링 그리고 여성 인권이나 여성 리더십을 또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런 걸 서포트하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프랑스 동포들과 한인 입양인들은 올해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새밑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코로나19에 견디기 힘든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힘겨운 한 해를 보낸 튀르키예 한인사회가 연말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인 상당수가 경제난으로 고국에 돌아간 상황에서 동포들은 경기 회복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임병인 리포터입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사절까지 완창하는 한인 차세대. 선배 세대가 힘찬 박수로 격려해줍니다. 연말을 맞아 튀르키예 한인 동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지냈는데 서로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터키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참사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1987년 한인회가 설립된 이후 주로 관광업에 종사하며 삶의 터전을 지켜온 튀르키예 한인사회.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튀르키예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한인 상당수는 생업을 잃고 고국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정착 노하우를 조언해줄 한인 1세대의 고국 귀환 비율이 늘고 있는 점은 튀르키예 한인 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주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세, 3세들도 이쪽 체제에 접근을 하고 또 흡수가 돼서 함께 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한인 동포들은 현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정착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졸업하고 한국 공공기업이나 회사나 들어가면서 우리 터키와 한국 양나라 간의 이 우정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러한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한 해 동안 단단해진 튀르키예 동포 사회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해엔 웃음만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2022년도는 고인플레,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많이 행복하고 많이 건강하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내년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튀르키예 재국민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문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우리 동포단체가 기획한 무대로 나이와 인종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 모두 하나가 됐다는데요. 현장에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전통 가락에 맞춰 소고춤을 춥니다. 힘차게 두드리는 큰북 공연에는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한국 전통 문화 공연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유래된 정열의 플라멩고 무대에도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밴쿠버 다문화 장년층 예술제 현장입니다. I thought it was so nice to see all the different people come together and see all the different cultural performances. I loved like the Korean dance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The costumes were amazing. The salsa was fantastic. Yeah, everything was just so interesting. 너무 좋죠. 막 속이 시원해요, 그냥. 다른 나라보다 다 잘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냥 앉아서 보는 것만도 흐뭇하죠. 다문화 장년층 축제를 마련한 건 장년층 한인 동포들의 비영리 단체 늘푸른 장년회입니다. 은퇴하거나 소일거리로 성악과 무용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장년 세대가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연을 마련한 겁니다. 처음엔 40대에서 60대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청년이나 90살이 넘는 고령층까지도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민족 행사를 주최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중국은 엄청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다민족 행사가 없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예술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무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특히 모자이크 사회로 불릴 만큼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 한인 중장년층의 이런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지원에 나설 정도입니다. So it was really good to see seniors taking center stage. That was really important. And that it was multicultural and that it was a celebration of so many different cultures was also really important. So I'm really glad to have been here, to have experienced it,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it again next year. 동포들은 3년 만에 모처럼 재개된 이번 축제가 지역사회 연중 행사로 정착해 국적과 인종, 세대를 초월하는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렸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으로 규모를 다소 축소하며 예년보다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은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연말 분위기에 흠뻑 취한 사람들. 먹음직스러운 독일 전통 소시지를 즐기고 포도주에 시나몬과 과일 등을 함께 끓여낸 글리바인으로 추위를 달래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노마스크로 맞이한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장터 풍경입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은 3년 전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Essen ein bisschen spazieren gehen und ja, gucken alles schön, ja, für Weihnachten, alles schön. Atmosfera de Natale, bellissima.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그 연말 느낌 약간 느끼려고 약간 다 같이 그냥 친구들하고 좀 바람 쐬러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활기를 되찾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장터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노점상들은 간격을 둔 채 배치됐고 러시아발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에 시민들은 지갑을 닫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Also leider wird alles zurzeit sehr viel teurer, weshalb man sehr auf sein Geld achten muss und für vieles nicht mehr das Geld hat. Und es ist eine sehr belastbare Zeit gerade, vor allem weil jetzt bald Weihnachten ist und das Geld in vielen Dingen einfach fehlt. Dieses Jahr haben sich auch die Kosten bei unserem Strom, bei dem Licht sehr erhöht. Deswegen machen wir auch immer später erst die Lichter an und machen halt nur das Nötigste auch an. Wir haben auch bei dem Personal viele Kosten eingespart. Ich betreibe das Geschäft hier mit meiner Mutter zusammen und dadurch sparen wir halt auch jede Menge allein an Personalkosten. 크리스마스 장터 주최 측인 프랑크푸르트시 역시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이번 장터만큼은 절약에 신경을 쓴다는 방침입니다. Wir haben weniger Lichter am Baum. Wir haben 2000 LEDs weniger am Baum als in den Vorjahren. Dann haben wir zum Beispiel die Toiletten nicht beheizt in diesem Jahr. Das heißt, Heizung in den Toiletten ist ausgestellt. Dadurch können wir sehr viel sparen. 주최 측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올해 크리스마스 장터 예상 방문객을 예년보다 약 100만 명 줄어든 200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이웃과 함께 소소하게 연말 분위기를 나눈 독일 시민들.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크리스마스 장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